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도대체 곰이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강세장에서만 투자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세장에서도 언제나 투자기회가 있습니다. 약세장의 투자기회, 곰이 돈을 버는 비결은 이 코너를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이 코너를 보시면은 약세장, 곰의 장에서도 투자기회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돼지 투자가만 되지 마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세계 증시가 급반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올랐고 오늘 미국 증시도 15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랠리의 반등 랠리는 바로 낙폭 과대라고도 볼 수 있고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중국의 차이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 효과, 중국의 경기가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그동안에 세계 경기가 둔화 우려 또는 하드 랜딩 우려까지 굉장히 우려감이 커져서 시장이 조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 5월 경기 지표에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소프트 랜딩 안도 지표가 나왔다. 어제까지 소프트 패치였어. 오늘은 소프트 랜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지표 하나에 투자자들의 변덕이 심합니다. 지표 하나에 팔았다가 샀다가 실질 시장의 실물 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지표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심리가 90% 시장을 작용을 하는 것이죠. 산업 생산은 왕성하고 물가는 통제되고 있다. 완전 통제는 아닌데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5.5%라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속도는 그래도 조금씩 잡히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안도 랠리 이유가 됩니다. 산업 생산은 무려 전년 대비 13.3% 증가했어요.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8%, 원래는 7% 이내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강한데 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이 13%, 이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다면은 나쁘게 해석하자면은 과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하려니까 왕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년 내 최고 높은 5.5%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5%라면 전월 5.3% 지금 5.5%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니까 그야말로 좋은 지표, 소프트 랜딩 지표가 되는 것이군요. 옛날에 중국 고서에 이쁘고 보려니까 미인이 찡그린 것조차 이쁘다고 평가를 했다더만. 그러니까 좋게 평가를 하려면은 좋은 지표가 되고 분위기가 나쁘면 나쁘게 평가하려면은 매우 우려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분위기가 좀 바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 지표된 해석도 부정적인 해석에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뀌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S&P 500 지수가 급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 저점에 거의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부닥쳤다가 반등하지 않고 왜 여기서 반등하지? 꼭 부닥쳐야 될 법이라도 있냐? 어쨌든 간에 일찍 반등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시점에서 중국 지표가 나왔다면 이때 반등을 했겠지만 다행히 이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빨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지표가 그렇게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완벽하게 소프트 랜딩을 예고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징후라도 약간의 근거라도 나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그야말로 구름 속에 햇빛이 하나 비치는 것이죠.
중국의 경기 지표가 세계 경기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모든 세계 경기를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중국의 지표에서 조그마한 희망의 메시지를 찾으니까 미국의 지표도 확대 해석을 합니다. 미국은 오늘 기업 한 개, 그렇다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도 아닙니다만 베스트 바이, 우리 한국의 회사로 말하자면은 하이마트로 가요. 뭐 광고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하이마트 익숙합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마트 같은 회사입니다. 이 베스트 바이가. 이 베스트 바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다. 깜짝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다. 이 차트를 보니까 급반등을 했습니다. 5%나 올랐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 베스트 바이는 금년 내내 실험 주가가 실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주가가 급반등을 했군요. 막상 실제로 실적을 자세히 점검을 해보니까 깜짝 실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깜짝 실적이냐? 예상보다 덜 줄었다. 예상보다 덜 나쁘다는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상보다 더 좋아야 어닝 서프라이즈이고, 아무리 좋아도 예상보다 못하면은 어닝 쇼크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바이 하나가 실적이 예상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것을 하나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응을 했고, 요 회사 하나 때문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다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라고 합니다. 물결 효과를 일으켜서 미국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개 회사 하나의 지표가, 실적 지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프트 랜딩이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확산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광 효과죠. 그래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 지표 보면은 아직까지 너무나 약해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소프트 랜딩이라는 약발이 얼마나 연장될까? 이 약발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추가적인 지표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 지표가 추가적으로 속속 나올 만한 지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또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군요. 그리스 지원에 대한 2차 지원, 추가 지원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각국별로 인심이 발동해서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헤어졌다는군요. 그러면은 와우, 이것이 또 내일 다시 유럽 리스크 해서 또 가까스로 서광이 비치던 햇빛 줄기를 갖다가 다시 구름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발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일단 중국의 소프트 랜딩 하나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발 하니까 제약주가 생각나는군요. 약발 하면은 제약주죠. 제약주는 최근에 약세장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주가 일단 수그러드는 사이에 자금의 도피처로서 경기 방어주인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약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흐름이 불경기든 경기든 상관없이 꾸준히 나온다. 예상치대로는 나온다. 이것이 기대보다 못한 것보다 훨씬 낫죠. 기대보다 낫지는 않았지만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제약주 투자 수익이 쏠쏠합니다. 그렇게 아주 썩 좋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주가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경기주가 힘을 쓸 때는 좀 소외주로 있었습니다. 제약주는 경기가
안 좋아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못한 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정책 리스크로 억눌려 있다. 제약주는 약가 인하, 보험 약가 인하로 해마다 건강보험협회에서 납품하는 약가를 자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주는 정책 리스크 속에 있다. 그래서 억눌려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최근 제약주의 약세 흐름의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약세장에서 일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억눌려 있다. 이것이 최근에 호재 이벤트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미국처럼 슈퍼마켓에서도 팔게 한다면 제약주가 보험약가 인하에 억눌려 있던 숨통이 트일 매우 좋은 모멘텀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하다가 멈칫 또 제약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매우 견제구를 던지는 바람에 지금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지금 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약 담당 동양증권의 김미연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죠. 동양증권의 김미연 연구원이 쓴 리포트가 있습니다. 동양증권 김미연 애널리스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약주 차트를 보니까 지금 녹십자는 상당히 이 약세장에서 반등 랠리를 펼쳤고 동아제약은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반대 랠리를 가고 있군요. 동아제약이라면 제약주 중에서 대표주인데 녹십자에 비해서 저렇게 형편없이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이번 2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실적과 상관없이 예. 5월 20일쯤에 주요 제품의 약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제약회사의 빅 이벤트 기대주가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일반 의약품을 슈퍼에서도 팔게 한다라는 논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이 동아제약의 경우에 바카스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일 동아제약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의약품이 슈퍼에 판매되더라도 동아제약 바카스만은 제외한다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전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인체 영향이 별로 없는 이제 그 액상 소화제나 드링크 그리고 이제 매용제나 파스류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바카스만 좀 뺀다는 것은 좀 어떤 논리에서 뺀다는 것인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중앙역사심의가 2시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하나도 없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동아제약의 주가 약세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국내 기관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군요. 지금 외국인 매도가 건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 과연 건물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예, 외국인 주요 주주 중에 지금 GSK가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카제약이 8%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분을 제외하면 순수한 외국인 지분은 한 6% 언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더 떨어지긴 조금 힘든 국면이고요. 예, 실제로 외인 매도가 지금은 좀 줄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동아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라고 하시겠죠?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예, 일단 그 약가 인하가 이슈가 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그리고 약가 인하가 되더라도 이제 어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닝이 한 8% 정도 이제 하락될 걸로 보이는데요. 동아 같은 경우는 IFRS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어닝이 좀 많이 증가해야 되는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어닝이 한 10% 이상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약가 인하 되더라도 이제 이익 감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낮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11배에서 1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 스포 판매가 추진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매도 상태에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양증권 김미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동아제약에 대한 리포트, 매우 인상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동아제약의 부당한 주가 하락 이유다. 외국인들이 잘못 팔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는 건물에 가까웠다. 바이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등 랠리, 중국의 경기 지표가 소프트 랜딩을 예고하는 희미한 빗줄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등 랠리가 이 지표 하나로 지속 가능하기는 조금 힘겨워 보이는 거죠. 유럽의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또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리어닝 시즌에서는 뭐니 해도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좋다? 예상보다 좋아야 됩니다. 예상이 너무 좋아서 예상만큼 안 나온다면 어닝 쇼크입니다. 예상이 굉장히 나빴는데 예상보다 덜 나쁘다. 미국의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제약주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는 정책 리스크, 규제 리스크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적은 예상대로 나온다고만 해도 예상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한 데 비해서 예상대로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동아제약처럼 실적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면 역시 저가 매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LG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최근에 3D TV나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IT주 가운데 유독 심한 약세를 보이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을 바닥으로 보고 하반기의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예, LG전자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업계에서는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의 전쟁이지요. 애플의 기술 혁신 대표 신기술주가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을 독주함으로 해서 2등주들이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등주 노키아가 벌써 나가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사들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금 마케팅 비용, 그리고 신제품 개발 비용,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마진이 자꾸 줄어들고 비용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기대치를 내어놓았지만은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역시 이번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조금 불투명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가능해 보인다고 하다가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터의 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군요. 이것이 아마 지금 주가 약세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LG전자의 저력은 여전히 세계적인 대규모 회사이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간 문제지 결국은 이 바닥 추세에서 벗어날 것을 예상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번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일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실적 모멘텀이 가시권에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하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힘겨운 투자 대상에 구태여 힘겹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라이징 스탁 떠오르는 주식이죠.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 파워 스몰캡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의 김영옥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인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추천하실 종목이 예림당입니다. 예. 예림당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 출판사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종목 추천하는 그 이름에 상당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출판사를 추천한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 예림당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를 좀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예림당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최대 주주 오너인 이 나춘호 회장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아동도서 쪽에서 이 Y 시리즈라는 베스트셀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출판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오프라인 이 출판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동 쪽이다 보니까 이 만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매체의 이런 출판물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출판사 창업자 이름이 제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매우 마음에 드는군요. 예. 그런데 이 예림당이 베스트셀러 화이 시리즈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제가 이 아마 어린이 문고 같은데 예. 제가 잘 몰라서 잘 회사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겠군요. 이 화이라는 것은 아마 어린이들이 왜요라고 자꾸 묻는 그것에 아마 착안을 해서 시리즈를 예.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성공한 모양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출판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경기 주도주로서 별로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판기업 예림당을 추천하신 사유는 네. 어떤 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거에 예. 이 활자 위주의 이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 멀티미디어 예. 쪽으로 이 매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비상교육이라든지 뭐 웅진 싱크빅이라든지 여러 교육 업체들도 오프라인 매체에서 자꾸 온라인 매체 쪽으로 더 사업 영역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판 매체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사양산업에 이 진입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림당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지금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 컨텐츠군요. 예, 그죠? 맞습니다. 지금 뭐 음원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이런 것은 뜨고 있는데 예, 이 도서 출판 컨텐츠는 아직 예. 부각을 못 받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부각받아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스마트 기기의 출시에 따라서 예림당이 그 시기에 1차 멀티미디어 이북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을 못한 건 아니지만 출시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 쪽에서 이 책을 읽고 교육을 하는 이런 자가학습 과정에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단순해 한 번에 갑자기 변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게 반응이 좋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급락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올해 그래도 여전히 이 아이패드 2 출시 이후에 이 이북 쪽에서 이 성장성은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예림당 같은 경우에 이 국내에서 이 열광하고 있는 이 Y 시리즈를 미국 쪽에 번역을 해서 이 번역판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측면에서 올해 이 하반기부터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최고 베스트셀러는 Y 시리즈인데, 예. 이 Y 시리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시장이 넓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Y 시리즈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음원 회사 SM이 가지고 있는 소녀시대 같은 이러한 네. 폭발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어야 이 컨텐츠의 가치가 좀, 폭발력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 아동 도서라고 보면은 거의 만화 위주의, 비주얼 위주의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했었는데 지금 이 Y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교육 콘텐츠를 가미를 시킴으로써 이 아동들 하금에서 이 왜 그 이유를 이끌어내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함으로써 지금 그 도서 이 수요자들의 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애니메이션이 그림 위주지만 약간의 이 교육 콘텐츠를 가미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좀 시장에서 지금 미지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럼 제 시리즈가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예, 많이 맞습니다. 깔리고 있고, 예, 앞으로도 맞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예. 세일이죠. 뭐 일시적으로 원래 히트작 인기 도서가 아니라 네. 계속적인 롱런하는 그런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이 온라인에 있고 이북에 있고 또 아이패드 같은 이런 이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네. 콘텐츠니까 예, 맞습니다.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북에서 과거에는 이 아동이 위주의 이 시장이었는데 이 최근에 이 SKT와 이 e-러닝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12월부터 정식적으로 이 e-러닝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월 정액으로 이제 요금을 내고 자가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갖는 큰 의미는 과거에는 아동만 집중해서 타겟을 했다면 이제는 e-러닝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타겟층을 넓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에 의한 실적 추정과 기업 예. 가치를 좀 매겨주시죠. 예. 지금 2011년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은 740억 원, 영업이익 210억 원, 순이익 150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와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매출액은 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150억 원이라서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1분기 실적을 제가 짚어드리면 1분기에 매출액 1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2억 원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회사의 이 전망치는 조금 약간 보수적이고 컨센서스도 그렇게 무리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에 예림당 같은 경우에 최성수기는 4분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긴 방학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사고 부모들도 책을 많이 사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가능성, 매출 시현 가능성, 그리고 영업이익 가능성, 순이익 달성 가능성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CEO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서 문제인데, 예. 항상 자기의 의욕을 말하고, 계획, 목표치를, 의욕치를 말하는데, 예. 이 회사의 CEO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전망해서 상당히 양심적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 추세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연구원께서 예상하시는 이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약 한 7.3배 수준입니다. 그 같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비상교육은 5.5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8배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현재 이 교육업체들 그리고 교육업체들이 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의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림당의 주가는 향후 미래 이북 사업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이 가시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한번 약간의 이런 실적에 대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향후 하반기에 이제 이 사업이 조금 가시화돼서 지금 사업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만 더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큰 탄력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일단 지금 이게 탐방 다녀온 이후에 코멘트를 한 기반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글로벌 유사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ER, 월트 디즈니라든지 피어슨 같은 그런 유수 업체들의 PER은 13배에서 14배 수준이고요. 예. 이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PER이 한 7.3배 수준이면 저평가된 국면입니다. 예, 사실은군요. 예, 그럼 간단히 리스크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 회사의 기대 성장을 이북에다가 두고 또는 온라인에 두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 대해서 만약에 예상대로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면 실적에 네. 대한 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이북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교육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단은 이북을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북에 대한 이 성장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북 사업은 장기적인 예림당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일단 단기 혹은 중기의 성장은 이 미국에서 하는 이 출판 사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림당이 현재도 이 여러 국가의 이 판권을 예림당 Y북의 판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번역과 출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일정 수수료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매출 기여도는 낮고요. 하지만 이 미국 쪽에 판매하는 거는 직접 번역과 출판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 유통비를 제외한 모든 이 부가가치가 다 매출 인식되기 때문에 외형의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투자 판단 내주시죠. 네. 일단 최종 이제 투자 판단은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투자증권의 김영옥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지표 이 소프트 랜딩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반등을 한 이후에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 랠리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가 반영할 타임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좋지는 않더라도 예상이 지나치게 나빠져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나빠져 있다면 이것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역 제약주 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주는 약간 규제 리스크,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억눌려 있습니다. 이러한 억눌려 있는 리스크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주가를 열어보니까 막상 그렇게 염려하던 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그때는 다 올라 있을 겁니다. 프리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제약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